네, 안녕하세요. 영민한 투자 오늘은 영민한 김프로로 인사드립니다.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 영민한 김프로 나와 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매니저님 최근 우리 국내 증시가 정말 잘 나가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유럽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졌어요. 네. 오늘 폴란드에 네. 이제 미사일이 발사가 됐다라는 이슈 때문에 민간인 사상자도 지금 2명이나 좀 발생을 네. 했죠. 근데 사실 이제 뭐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이제 발표한 걸 보니까 러시아산 미사일은 맞는데 러시아에서 발사된 건 아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마치 뭐 술을 마셨는데 음주운전 아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뭐 어디 화성에서 날아온 것도 아닐 텐데 사실 음모론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오늘 우리 국내 증시 상황을 보시면 오전장에 약간 좀 리스크가 이제 부각이 되는 듯 하다가 바이든 대통령 발언 이후에 아주 빠르게 지금 시장이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양전 시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상승 전환 시도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강조해드렸던 것처럼 뭐 웬만한 악재는 그냥 묻어놓고 갈 만큼 시장이 좀 탄탄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악재보다는 호재에 좀 집중을 해보자라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증시 코스 진단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증시 코스 난이도는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네, 오늘의 코스 난이도는 파4로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4 참 어려운데 매니저님 그동안 좀 쉬운 파3를 계속 진단해 주시다가 왜 요즘 자꾸 파4를 지난주부터 이제 파4로 좀 바꿨어요. 실제로 저는 이제 우리 바벨 전략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어찌 보면 이제 중간이 없이 양극단의 이제 전략을 좀 써야 된다는 의미인데 지금 시장이 저는 딱 그렇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주가의 위치가 좀 많이 올라왔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주식을 이제 매수하기 좀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장이 열려서 이제 시장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올라가는 종목들도 너무 많고 급등하는 종목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저는 장이 어려워서 파4로 진단을 해드린다기보다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스탠스가 좀 더 명확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파4로 진단을 좀 해드리는 거고 시장의 상승 여력이 저는 아직도 충분히 좀 남아있다. 오늘 이제 PPI 지표가 발표가 됐잖아요. 생산자 물가지수에 이어서 소비자 물가지수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지수도 시장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물가가 확실히 좀 둔화되는 듯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긴축에 대한 우려는 점점점 완화되고 있다. 그리고 11월 말까지는 이제 특별히 중요한 이벤트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수급적인 이슈로 움직일 수 있는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는 특히나 추가적인 상승을 충분히 좀 가능하게 만들 정도로 기술적인 위치가 너무 이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어제 무료 방송 시간에 제가 좀 자세히 좀 설명드렸으니까 혹시나 무료 방송 못 들으신 분들은 녹화 방송 꼭 좀 참고해 보시고 코스닥 시장이 상승을 할 때 어떤 업종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지 포커스를 좀 맞춰보시면서 시장 대응 전략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후장 원포인트 전략은 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 오후장 한 줄 전략은 뭐 끝이 아닌 시작 이렇게 한 줄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2,500까지는 왔잖아요. 맞습니다. 3,000까지도 쭉쭉 가야 할 것 같은데 여기서 매수를 멈추지 말라 이런 뜻일까요? 그렇죠. 바로 그 뜻이에요. 다만 이제 코스피하고 코스닥 시장은 상황이 조금 다르다는 거. 코스닥이 더 좋나요? 그렇죠. 저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2,500포인트 정도 근처에서 단기적인 저항을 좀 받고 있다고 보여져요. 어제부터 딱 외국인들이 환율은 지금 1,310원, 20원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2,500선까지 이제 올라올 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10월, 11월까지 지속적으로 순매수를 하다가 딱 어제부터 매도 전환이 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환율이 많이 떨어진 것과 상관없이 외국인들은 단기적인 차익 매도를 코스피 업종 대표주들 쪽에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9월달 하락분을 아직 만회하기까지는 한 60포인트 정도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상승 여력이 더 남아있다라고 판단이 좀 들기 때문에 끝이 아닌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다만 움직이는 종목들의 색깔은 분명히 좀 달라질 거예요. 그동안에는 2차전지 소재 종목들이 지수 상승을 견인을 했다면 이제는 IT 종목이라든지 제약바이오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지수 상승을 좀 견인을 하고 있다는 게 시장이 아주 좀 큰 변화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특히나 기관 외국인들의 이제 메이저 수급들이 꾸준하게 좀 들어오는 과정에서 IT라든지 제약바이오는 상반기 그리고 이제 3분기까지도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IT 업종에 대한 이제 매도 포지션이 상당히 좀 강했었거든요. 방문율을 워낙 좀 강하게 비워놓다 보니까 이제 남아있는 한 달, 두 달 동안에는 IT하고 제약바이오를 좀 꾸준하게 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처럼 이런 단기 악재가 없을 수는 없겠죠. 네. 시장 진행하다 보면은 뭐 최근에 FTX와 관련된 뭐 악재도 있었고 오늘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겠지만 이런 단기 악재를 아주 짧은 조정으로 마무리를 하고 추세적인 상승이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끝이 아닌 시작이다. 결국은 코스닥 지수의 랠리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의 랠리 가능성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라운딩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가장 먼저 도착한 홀은 매니저님 종목들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종목 리뷰홀입니다. 네. 가장 먼저 리뷰해볼 종목은 바로 레고캠 바이오입니다. 10월 14일에 소개해 주셨는데요. 네. 자, 이 종목의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 종목은 홀인원 종목으로 평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프로님 홀인원 나이스샷 축하합니다. 나이스 홀인원입니다. 일단 목표가를 달성했고요. 어제 네. 오늘 급등세를 보여주고 그렇죠.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기분 좋은 네. 게 드디어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도 홀인원 종목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 이걸 여러분들이 빨리 좀 감지를 하셔야 된다. 제가 한 2주 전부터 제약바이오 종목 계속 얘기를 해드렸는데 맞아요.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진 않았어요. 네. 근데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특히 제가 뭐 무료 방송 시간에도 정말 많이 강조해드렸던 제약바이오 3종 어제 제가 무료 방송 시간에 접속하신 분들께 질문을 드려보니까 네. 달달 외우고 계시더라고요. 가장 먼저 이제 3종이라고 말씀드렸던 네. 종목이 ABL 바이오, 알테오젠, 레고캠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에요. 그중에 네. 오늘 한 종목 레고캠 바이오가 목표가 터치를 하면서 고점 대비해서 지금 21% 정도 수익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ADC 이제 약물 항체 약물 접합 기술을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알테오젠이라든지 ABL 바이오도 오늘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종목들이 기관 외국인들의 꾸준한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상단을 좀 높여가고 있다. ABL 바이오가 시가총액이 1조가 넘어가는 종목이고요. 레고캠 바이오는 1조가 조금 안 되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조가 넘어가는 종목이거든요. 네.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대장주급의 이제 제약 바이오 종목들 쪽으로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2차 전지 소재 종목이 좀 빠지고 다른 섹터의 종목들이 좀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지금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오늘도 제가 제약 바이오 종목 소개를 해드릴까 하다가 네.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제약 바이오 종목들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BL 바이오, 레고캠 바이오, 알테오젠 외에도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께 제약 바이오 한 종목 소개해드렸고 GC셀이라든지 HK 이노엔 이런 면역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들, NK맥스처럼 이런 NK 세포 치료제 만드는 기업들 네. 이런 기업들을 제가 지난 2주 동안에 줄기차게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렸기 때문에 그런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지금 반드시 다시 좀 주목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바이오 종목들 꼭 주목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자, 다음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월요일 소개해 주신 위메이드 맥스입니다. 자, 이 종목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 종목은 버디 종목으로 평가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개해 주신 지 얼마 안 버디입니다. 됐는데 축하합니다. 9% 수익 나고 있고요. 맞아요. 사실 요즘 코인 시장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위메이드 맥스 저점에서 정말 잘 소개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월요일 날 네. 사실 이 FTX가 파산했다라는 이제 이슈 때문에 게임주들, 위메이드 그룹주와 컴투스 그룹주들이 일제히 급락했거든요. 맞아요. 제가 그날 월요일 날 여러분들께 위메이드 맥스 오히려 기회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네. 장중에 막 5% 6% 빠지고 있을 때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왜 제가 이제 기회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이 이런 이제 악재가 주식시장에 아주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트렌드는 이제 좀 끝났다. 네. 오히려 짧은 조정 이후에 반등이 빠르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위메이드 맥스라는 종목을 또 소개해드린 거고 네. 그리고 위믹스를 포함해가지고 이 위메이드 그룹주들은 사실상 FTX와 큰 상관관계가 없거든요. 다만 이제 가상화폐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위축될 수 있는 우려가 좀 있지만 오히려 위믹스 같은 경우에는 투자 유의 종목에서 이제 해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고 네. 앞으로 이제 뭐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중동에서까지도 또 투자 유치가 가능하다라는 이제 그런 썰들이 많이 좀 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을 때가 아주 좋은 매수 기회였다. 그러니까 이틀 만에 지금 되게 좀 쉽게 거의 10% 가까이 지금 수익이 네. 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위메이드 맥스는 사실상 가장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국내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코인 관련된 종목, 네. 네오위즈 홀딩스, 컴투스 홀딩스, 위메이드 맥스 뭐 이런 이제 부류의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박스권 상단 2만 원짜리 이제 돌파를 한번 기대를 좀 해보고 목표가까지 계속해서 보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메이저님 종목들 홀인원 그리고 버디 정말 좋은 성적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 고민까지도 또 해결해 주셔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종목 상담홀로 바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들어온 사연은 6887
8083번 님이십니다. 40% 박셀바이오 가지고 계시는데요.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종목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네, 이 종목은 이글 종목으로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이글입니다. 축하합니다. 보유하세요. 네, 앞서서 말씀해 주신 이 바이오 종목. 맞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본격적인 이제 반등이 좀 나서고 있다. 박셀 바이오도 사실 차트를 열어보시면 고점 대비해서 정말 조정을 좀 많이 받았어요. 네. 아직도 이제 바닥권에서 겨우 이제 최저점을 이제 탈피하는 그런 정도의 이제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 한 46,000원에서 5만 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좀 설정을 좀 해놓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비중을 40% 들고 계시잖아요.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한 종목의 비중이 20%를 넘어가면 100점 100패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제약바이오 종목은 변동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하루에도 10%, 20%씩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거든요. 비중이 많으면 절대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추세를 잡아가는 매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중은 반드시 좀 조절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승산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매수가 위에 있기 때문에 비중을 좀 줄여놓고 한 20% 정도 들고 가시면서 46,000원에서 5만 원 정도 1차 목표가를 타겟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셀바이오 1차 목표가로 46,000원 이렇게 잡아주셨고요. 자, 다음으로 들어온 사연은 7479번 님이십니다. 코인테크 가지고 계시고요. 29,500원에 25% 보유하고 계신데요. 네. 자, 이 종목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코인테크는 버디 종목으로 진단해드리도록 시청자님 하겠습니다. 버디입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한 20-30% 손실이신 것 같은데 네. 참 실적은 잘 나왔어요. 그렇죠. 네. 장비 종목들이 다 그래요. 뭐 코인테크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제조 장비 만드는 기업들이 실적은 다 좋은데 너무 지금 네. 디스카운트 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아마 내년 1분기, 2분기쯤 되면 본격적인 이제 수주 잔고가 쌓여 있는 데다가 추가적인 수주까지도 또 계속 가능해진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상신 EDP가 며칠 전에 삼성 SDI 이제 수주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장중에 15% 넘게 이제 급등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장비 종목들도 이렇게 강한 상승이 한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코인테크도 적어도 한 3만 원 정도 근처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버디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코인테크 이렇게 버디 종목으로 진단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고민까지 해결해 드렸고요. 대망의 마지막 콜로 바로 이동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유튜브 채팅창에 짱님께서 조정받을 때 살만한 종목 원추입니다. 네. 라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는데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종목이에요. 네, 오늘 네. 원샷 허리는 종목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덱스터라는 종목을 아. 현재가로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네, 정말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이 덱스터 핫했잖아요. 어마어마했죠. 올해도 좀 기대해봐도 네. 괜찮을까요? 올해 연말에 네. 이제 저는 아주 좀 짜릿한 상승 파동이 한번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요. 아까 우리 유튜브 채팅창에 시청하시는 분께서 조정시 매수할 종목을 원하셨잖아요. 네. 오늘 딱 덱스터가 한 1, 2% 정도 조정받고 가격 조정이 있어요. 조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11,000원 아래에서 매수한다는 전략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얼마 전에 자이언트 스텝 이제 목표가 달성하고 나서 리뷰를 해드렸을 네. 거예요. 선익 시스템이라든지 코세스와 같은 이런 이제 메타버스 하드웨어 기기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이제 급등을 했고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 소프트웨어 종목 중에서는 자이언트 스텝이 가장 먼저 상승이 좀 나타났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그 후속주로 생각하셔도 괜찮을 만한 종목이 바로 이제 덱스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국내를 이제 대표하는 컨텐츠 제작 투자 전문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가 정말 많이 빠졌거든요. 네. 작년 고점 대비하면은 거의 뭐 5분의 1 토막, 6분의 1 토막 나 있는 상태인데 왜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졌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실적이 되게 안 좋았기 때문에 상반기 내내 계속 적자였고 3분기 때까지도 실적이 좀 안 좋았거든요. 네. 연이은 이제 투자 실패라고 저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영화 제작 투자에 이제 전문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개봉한 영화들 사실상 속된 말로 좀 망한 회사들이 많았었거든요. 외계인 포함해가지고 많이 기대를 받았었던 그런 영화들이 좀 흥행에 실패를 하다 보니까 실적이 당연히 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었겠죠. 다만 이 덱스터라는 기업은 과거에 백두산에 투자해가지고 아주 쏠쏠한 좀 재미를 봤고요. 가장 좀 흥행을 많이 한 게 바로 쌍천만 영화 신과 함께를 제작 투자를 한 회사가 바로 네. 덱스터거든요. 그런 이제 투자 역량도 분명히 시장에서 좀 검증이 된 종목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악재들은 이제 거의 다 좀 소멸이 좀 된 상태고 올해 4분기 그리고 이제 내년 상반기 때 흑자 전환 내지는 턴어라운드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한번 가져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가장
결정적으로 제가 왜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덱스터와 같은 이런 VFX,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을 주목을 좀 하고 있냐면 하드웨어 시장에 정말 좀 큰 변화가 내년 1월 달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네. 내년 1월 달에 CES가 이제 항상 열리잖아요. 네. 국제 가전 박람회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아마 삼성전자와 애플, 물론 이제 전통적으로 애플 같은 경우에는 CES에서 신제품 출시를 하진 않았는데 그 전후로 해가지고 애플은 차세대 이제 MR 기기 출시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러면 애플이 출시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항상 잘하는 게 애플보다 한 발 먼저 발표하는 네. 거. 그러면 CES에서는 오히려 삼성전자가 XR 기기라든지 MR 기기를 출시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비유를 좀 하자면 XR 기기라든지 MR 기기 이런 하드웨어는 그릇이라고 보면 되고 그릇을 이쁘게 만들어 놨으면 그 안에 뭔가 컨텐츠가. 맛있는 내용물을 담아야 네.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컨텐츠, 메타버스와 관련된 이제 종목들이 그런 역할을 이제 수행하는 기업들이 될 거기 때문에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덱스터 이런 종목들이 지금 당장은 실적에 대한 이제 부침이 좀 있겠지만 네. 향후에 게임이라든지 드라마, 영화 이런 이제 컨텐츠와 관련된 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을 거고 메타버스 기기가 나오면 그걸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를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면 정말 재밌는 많은 이제 볼거리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네.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특수 효과, VFX 기술을 가지고 있는 가장 좀 기본적인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덱스터를 꼭 주목을 좀 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10,000원 아래까지 이제 급락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1만 원대를 회복하고 나서 또다시 한 일주일 이상 옆으로 이제 행보를 하는 전형적인 이제 계단식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이에요. 아직까지 차트 이격이 전혀 벌어져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호재가 하나 딱 부각이 되면 폭발적인 거래가 이제 분출이 되면서 한 15% 이상 급등이 한번 나와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거의 저는 임박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오늘 조정을 이용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이 덱스터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가로 일단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2,000원 정도, 일단은 한 10% 내외의 목표가를 좀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9,5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 12월에 51,000원이던 주가가 10,000원까지 밀려났습니다. 조정을 이용해서 담아보자라고 이렇게 전략 말씀해 주셨고요. 네. 가격 전략까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홀인원 종목 첫 번째 종목은 덱스터였는데요. 두 번째 원샷 홀인원 종목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GST를 현재가로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계속 바이오 종목을 소개해 주셨더니 그렇죠. 요즘에 또 반도체 소부장, 장비주들이 살짝씩 꿈틀거리기 맞습니다.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바이오 종목을 또 할까 하다가 네. 한 방향 좀 틀어가지고 오늘 일부러 이제 소부장 종목, 장비 종목을 하나 준비를 해왔어요. 네. GST라는 종목이고요. 이 회사는 이제 칠러라든지 스크러버 장비를 만드는 회사고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특히 어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이런 대형 반도체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제 워낙 좀 강한 시세가 네. 나왔잖아요. 특히 또 미국에서도 좀 호재성 좀 이슈가 맞아요. 있었죠. AS.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네. TSMC를 이제 또 매수를 좀 많이 했다는 얘기 네. 좀 나왔고 또 AMD 목표 주가를 또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도 나왔고 이런 이슈들이 아마 우리나라 이제 소부장 종목들에 대한 좀 훈풍을 가져다 준 게 아닐까. 네. 사실 혹독한 겨울이 온다라는 아주 좀 살벌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난 한 달 동안의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평균적으로 바닥에서 20% 이상씩 올라왔어요. 삼성전자가 20% 회복됐으니까 네. 소부장 종목들은 그거보다 더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SNS텍이라는 종목 리뷰 많이 해드렸었죠. 이 종목은 저점 대비해서 무려 50% 정도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 정도로 지금 추세적인 상승을 하는 종목이 많이 나오고 있다. 제가 아까 시장 전략을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코스닥 시장이 랠리를 펼친다면 절대로 소외되지 않은 업종 중에 하나가 IT 소부장 종목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종목 GST를 좀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GST는 친환경과 관련된 이슈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맞닿아 있는 종목이에요. 칠러 스크러버 장비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이 스크러버 장비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향후에 이제 반도체 공정에서 상당히 중요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최근에 ASML CEO가 방한을 해가지고 화성에 또 대규모 투자한다는 얘기 있었죠. 그리고 용인시가 반도체 공장의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이제 특례를 시행을 한다라는 걸 발표를 했었어요. 네. 이게 아마
GST 같은 이런 이제 칠러 스크러버 만드는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좀 호재성 이슈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고요.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로 일단 편입을 하도록 하고요. 1차 목표 가격은 27,000원 정도 잡아드리고 손절 가격은 21,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에게 정말 호재거리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 27,000원, 손절가 21,000원 이렇게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원샷 홀인원 두 가지 종목들 알아봤습니다. 네. 여러분 오후장에도 나이스샷 하시길 저희 기원해 보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후장에도 나이스 샷!